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3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우기철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부 칼리만탄의 까하얀강 주변과 반둥 남쪽 저지대 마을들이 50cm 이상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점점 더 침수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카르타는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 자카르타 시민들도 침수는 물론 사태에도 주의를 해줄 것을 시장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지금 2018년 달력의 마지막 달을 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또 이런 새로운 계획을 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카르타 찌깜페 고속도로 체증 현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카르타 찌깜페 고속도로 체증 현상은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나아질 수 없겠다는 소식이 크게 부각되어서 신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할림에서 메이카르타 아파트 단지 구간이 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층 고속도로 공사 이외에도 경전철 공사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도 공사까지 이 한 구간에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막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찌비뚱 톨 근처에 보면요, 자고라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조르두와 고속도로까지 연결 램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찌깜페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공사판 현장이지 고속도로라고는 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찌깜페 고속도로의 체증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중앙정부 교통부는 이제 8톤 이상을 싣고 달리는 과적 차량들과 자동차 운반 차량 같은 오버사이즈 트럭들을 규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오버사이즈 트럭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두고 콤파스 신문은요, 마주끄나 그리고 문두루주가 끄나, 즉 진퇴양난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공사를 한꺼번에 한 고속도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공사를 중단하자니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저가 항공사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 사람들은요, 에어아시아라든지 라이온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인근 국가들의 국적 비행사들도 경쟁적으로 저가 항공사를 자회사로 내놓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루다 항공사는 시티링크 에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내놓고 있고요. 싱가포르 항공은 스코트라는 항공사를 내놓고 있는 데다가 동남아는 물론 독일까지 운항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콴타스 같은 항공사는요,
제스타라고 하는 항공사를 동남아 주요 도시와 호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영내에서 자유롭게 취항을 허용하고 하자는 그런 항공 협정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협정이 체결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더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아세안 영내를 오고 가는 그런 저가 비행기를 많이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다음은 카페카 재판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불거진 대법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놓고 법관들의 법정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재평가해보고 부패한 법조계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도네시아 법관의 부정부패 사건은 지난 2012년 이래 12번이나 발생한 바 있는데, 문제는 그 빈도수보다는요, 헌법재판소장 같은 고위직 법관들의 비리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아킬목다르 헌법재판소장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걸려든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일명 티피콜이라고 하는 카페카 전담 판사들까지 요즘은 많이 걸려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임 가사 임명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을 교체하고 임명장을 새로 수여했습니다. 지금 물려노 장군이 내년 1월 정년이 되기 때문에 안디카 퍼르카사 장군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카 신이 육군참모총장은 1987년 육사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6대를 나온 미국통 학구파 장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최근 육군대학과 코스트라 부대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조코위 대통령은 그를 지난 11월 22일자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첫 임무는 내년 선거에서 선거 중립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닷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해안가로 몰려들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산이 큰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들이 쓰레기를 마구 바다에다 투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리선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한 청년의 휴대폰 비디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배에 탔던 청년의 눈에 이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해안가 인근에서 바다에 투척하는 선원의 모습을 녹화해서 SNS에 날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참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다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닷가 쓰레기 투척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바다에서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제 현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연말에 또 한 번의 연준 이자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하는 악재와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즉 뱅인도네시아는 이자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를 계속 떠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별 이익을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신문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으로 타이완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주말 신문 외신에 보니까요, 대만 선거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집권당이 패배를 하고요. 여성 총통이 사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방 지방선거에서 차이나 타이완, 즉 중국의 일부 국가로서의 대만으로 자기 일본 올림픽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타이완이라고 적고 중국과 대결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국민투표에 같이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만 국민들은 중국과 맞서지는 말고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쪽, 즉 차이나 타이완 쪽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텍 혹은 텍핀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펜텍 기술이 인도네시아 텍핀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신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 즉 금융하고요. 테크놀로지, 기술의 그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 내지는 산업의 변화를 꾀하자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SNS 혹은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에다가 금융 서비스를 융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 뱅킹이 그 대표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틈새 시장 규모가 핀텍 시장 규모가 적고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핀텍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란과 닭고기 값이 오르고 옥수수를 수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벌써부터 하리라이를 겨냥해서 계란과 닭고기 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둥 재래시장의 경우 계란값이 킬로그램당 25,000 루피아가 나가고요. 닭고기 값은 35,000 루피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런 현상들을 두고 하리라야 때를 위해서 비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옥수수 수입 일정에 따른 사료값 상승이 주요 팩터가 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동안 조코이 정부는 옥수수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브라질산 옥수수 73,000톤을 12월 중에 수입하고요. 나머지 부족분 27,000톤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수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 대선 이전에 어떻게든 조코이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랑 림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미개발 원주민들이라고 하면요, 얼뜬 파푸아 산간 오지 주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마트라의 잠비주의 오랑 림바, 그리고 더 가까이는 반탄주에 있는 그런 바두이족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푸아는 그래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오랑 림바족은 아직도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그저 집도 없이 노천에다가 원두막 같은 것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본 조코위 대통령이 오랑 림바 정착촌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성과가 아주 미흡한 것이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신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자카르타 보행도로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자카르타 시내를 보면요, 무척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보행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도로를 새로 다시 정비를 하고 주변 도로마다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어진 보행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토바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니는 것은 보통이고요. 심지어 개구리 주차까지 이 보행도로에다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컴파스 신문이 나서서 트로아토르 학시아빠, 즉 보행도로는 누구의 것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의 본고장 가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스마트라에서 가요 국제 명산 축제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요는요, 가요 즉 노래가 아니고요, 아제 땡하에 있는 고산 커피 도시 가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제에서 330명이나 되는 남자 청년들이 아제주 전통춤의 하나로 알려진 사만 댄스를, 그러니까 사만 전통춤을 선보였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여자애들이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빠른 템포의 이슬람 장단에 맞춰서 손빠른 손놀림으로 아주 빠른 템포의 춤을 구사하는 것이 사만 댄스입니다. 아주 느린 템포의 자바 전통 음악에 비해서 이 사만은 아주 신나는 전통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2월 첫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